1장 만복에 그는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에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강상수 목사님 오늘 모임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내일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통치자를 이제 뽑는 대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며 자기 개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 독재 체제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온 국민이 불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혼란과 각종 그런 집회들이 연이어 이어가면서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방의 안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투표를 하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공의와 정의에 부합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자유하고 검소하고 그러한 청렴 결백한 그런 하나님의 뜻한 바 그런 지도자가 이 땅 위에 세워져서 뽑혀서 이 나라를 통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투표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이 안정된 나라, 세계 OECD의 상위권에 드는 나라로 성장하며 우리 민족의 긍지와 그동안 구국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정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 기도회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2부에는 이제 기자 간담회식으로 그렇게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상수 목사님 은혜로운 기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또 존경하는 서울신학교 우리 이재석 교수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 서울신학교 교수, 저도 뭐 조금 교수 생활 그 서울신학교 김필원 학장님의 직접 추천을 받아가지고 뭐 이력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력서 다 내고 이제 교수 생활을 제가 좀 해본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그 누구나 그 장단점이 있어요. 보면은 사모님이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저 역시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의 이제 성경 본문은 전번에도 이제 저쪽에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월기총 63 대선 기도회 성경 중심 성명서를 오늘 이제 발표 형식이 아니고
리바이벌이 무슨 뜻이에요, 교수님? 부흥한다 뜻이. 부흥. 예? 리바이 다시 일으킨다 리바이벌잖아요. 아. 그 중에 부흥이 리바이벌입니다. 그러십니까? 아. 다시 일으킨다. 다시 리바이벌. 일으킨다. 예. 그러니까 전번에 예. 발표했던 거를 예. 다시 일으키는 마음으로 그래 그것도 예, 다시- 복습도 있고 복습도 있으면 리바이벌. 복습, 예, 다시 이제 오늘 그 이제 성명서를 리바이벌, 예, 리바이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입각해서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이 이번 그 대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플랜카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저께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플랜카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붙였던 플랜카드는 띄고 다른 걸 바꿨는데 거기에 보니까 플랜카드에 그 김문수 후보 플랜카드가 위에 있고 이재명 플랜카드가 이제 아래에 있고 그 위아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예요. 누가 먼저 선수 쳐서 위에다 붙이느냐 하여간에 뭐 김문수가 동작이 빨라서 뭐 위에다 붙였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떻든 그 내용을 내가 이제 기억하는 대로 국민이 거짓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뭐 내란 심판 뭐 어쩌고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국민이 거짓말 이긴다라는 플랜카드를 걸게 된 동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번에 성명서 발표할 때도 이 거짓말하는 거 많이 이제 강조했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행음은 이제 이게 음탕이잖아요. 음란 요한계시록 해석하자면 그리고 뭐 살인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내가 어저께 플래카드 딱 이렇게 이거 영상으로 딱 대고 내가 이제 전번에도 한 번 했고 어저께도 두 번째 또 했어요. 플래카드를 딱 대고 진실한 국민이 거짓말을 이겨야죠.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불에 타는 곳에 던져진다 혹은 참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간에 천하의 어떤 그 대선 후보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하는 자 이런 지옥불에 들어갈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대선 후보 아니라 후보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후보 하면 뭐합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허위로 이미 법으로 지금 여기 허위가 거짓말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 이미 뭐 언론 보도가 돼서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비밀을 감추려고. 그 사람들이 막 다 풍라면 이제 막 대장동이니 뭐 이런 성남시장 하면서 도지사 하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그러고 막 모른다고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아니 해외까지 같이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그랬는데 모른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뭐 김문수나 이런 후보나 의원들이 이제 글을 쓴 걸 내가 이제 읽어보면 참 잘 써요. 안철수, 나경원, 김문수,
윤상현 이분들하고 내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교류하고 나경원하고 특히 이제 내가 페이스북으로 이제 글 주고받고 나경원 의원은 작년인가 우리 저 강원도 그 서울신학교 총동문회 수련회 강원도 갔는데 그때 서울신학교 학장님하고 부학장 손흥강 목사님이랑 서울신학교 총동문회 그 임원들하고 이제 같이 있는데 휴대폰이 온 거예요. 나경원한테 폰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폰이 오면은 내가 스피커 켜놓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하고 통화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손흥강 부학장이 나하고 뭐 대단하다고 제가 뭐 대가리 단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보고 대단하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무슨 단체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창립 말하자면 총회를 할 때 그때 이제 강영준 목사하고 정웅채 장로님하고 우리 김봉래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이제 넷이 갔어요. 와 그런데 뭐 김기현 장로라든가 뭐 국회의원들 진짜 엄청 많이 막 그 자리가 막 아주 꽉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그 여성이지만 진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앉을 자리도 없고 막 그래서 와서 자기 순서 맞고 가고 또 오고 막 가고 또 오고 그런데도 막 거기가 꽉 차는 거야. 그 자리가. 이야 그래서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오른팔 여성으로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안철수하고 뭐 하고 나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 지난달 22일 날 어떤 대학교 총장연합회 그 회장 그분이 이제 우리 월청하고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2년 전에 영등포에서 그분이 뭐 22일 날 거기 이제 우리 간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이름하고 뭐 폰하고 뭐 생년월일만 보내면 뭐 거기서도 뭐 임명장 받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누군가하고 내가 상의해 보니까 거기 뭐 하러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사람들이 앉고 일어서고 발걸음을 다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발걸음 인도했으면 그 이재명 그 후보 그쪽 가서 임명장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근데 양쪽에 임명장 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네, 양쪽에 그 총장연합 회장이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약 열흘 전에 이쪽 그 대선 후보 그쪽에서 이제 미래 전략 뭐 특별위원회인가 그 상임 고문 임명장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폰에 있는데 우리 원리총 멤버들한테 보여준 적도 있고 목사님도 보여드렸던 거 예, 봤죠? 예. 근데 어저께인가 그 또 왔어요 임명장이. 거기는 뭐냐면 정책 특보로 왔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온 거예요. 그 이렇게 두 사람 신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이름이 이게 여자가 남자가 네, 근데 이제 강영준도 그걸 받기 원해가지고 근데 강영준 명단 올렸어요. 근데 강영준이 뭐 받았으면 받았다고 할 텐데 자랑삼어 받기 원해서 내가 명단 올렸거든요. 근데 강영준 목사님은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하여간 저한테는 한 열흘 전에 그 미래 전략 뭐 특별위원회인가 거기에 상임 고문 예, 맞아요. 봤죠? 근데 어저께 또 왔는데 보니까 정책 특보로 왔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뭐 정책 특보하고 미래 전략 상임 고문하고 양손 딱 쥐고 이쪽은 말이야 박수. 이쪽은 이거 나도 처음 듣네. 미래 전략 이거 저 상임 고문 오른쪽은 막 정책 특보 이거 양쪽에 딱 해가지고 막 뭐라고 진짜 눌러버려. 상임 고문으로 눌러서 안 되면 정책 특보로 누르고 막 아니 이제 웃으려고 오는 소리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왔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름 올려도 다 검색해 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뭐하고 신원조회뿐 아니라 다 이거 검색하고 그래 임명장 보내지 아무한테나 보내겠어요. 그래서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미래 전략 그 상임 고문하고 정책 특보 그래서 내가 이제 월기총 미래 전략 연구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선거 다 끝나면 아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임명장 받은 사람들 내가 이제 여러 명을 알아요. 네, 임명장 받은 사람들. 김병훈 아까 이제 그분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그 임명장 받은 사람들 내가 여러 명 아는데, 임명장 받은 사람들끼리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제가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월기총 미래전략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예? 거기 당비를 지원받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 세우면은, 예? 법인 세우면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 복지 관련해서 하면은 복지부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은 그야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예? 교수님.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특보라고 왔어. 아, 특보로 왔어요? 김문총괄본부 5본부 정책특보에 임명합니다. 아. 이런 거 오면 저 들어갈 때 이거 출입증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국민연구소 들어갈 때 이거 보여주면 출입 되겠네요.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이 자기들이 이거 조사하겠죠, 그죠? 그럼요. 자기들이 거래했거나 자기들은 그럼요. 봤어 이 사람 네. 알고 보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예. 그 정책특보면 나랑 같으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괄본부 5본부 정책특보. 어쨌든 이렇게 그럼 나하고 똑같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오고 있어요. 나도 그 5본부예요? 네, 저도 본부에서 왔어요. 아마 자기들이 무슨 파악을 하겠죠. 그렇죠. 다 파악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사람이라고 알고. 알아볼 때 알아보고 그러고 주지 아무한테나 임명장 줬다가 큰일 날려고. 고발당해 잘못하면. 그럼요. 자기들이 네. 고발. 읽어본 거 보니까 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내용이. 앞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어. 임명장이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 그래요? 내일 적상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요? 뭐느냐. 예. 그걸 또 고발해 받았으면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그 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아, 맞아. 그렇지.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발을 했구만. 그건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월기총의 그 정관 목적에 성경을 중심한 언론, 문화, 예술을 통한 한민족 성시 통일복음화 월드 선교 인재를 양성하고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우리 김 목사님이 그걸 넣자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정치 안정과 경제 부분. 우리 목적이, 정관 목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우리가 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믿는 사람은 선교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한테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미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긴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표를 도둑질했습니까? 그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 사기꾼이라 이거.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는 거의 그게 비슷한 놈들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은 표를 도둑질해가 내가 지금 자료 내 수집한 해놓고만 해도
엄청나요. 어떤 그 도태우 변호사가 올린 거 뭐 여기저기 막 응? 여러 군데 특히 엊그제는 저 호남 쪽에서도 막 몇천 표인가 막 또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로 많은데 모르는 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리고 아마 내가 볼 때 그 누구죠? 부방대 예? 교수님 부방대 대장이 누구죠? 부방대 그것도 몰라요 교수님이. 나 참. 그래 황교안 네. 황교안 부방대 그 사람이 총괄 잡으지 않는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그 말하자면 사기 투표, 사기 선거. 근데 거기에 선관위 애들이 거의 다 뭐 거의 판사들이 법조인들이 선관위 위원이잖아요. 거의 현재 판사들이 제가 판검사 내가 많이 상대해봤지만 변호사, 경찰 왜 상대했냐면은 나를 이 동네 어떤 그 누가 나를 그 거짓말로 막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대응하느라고 상대해봤고 법률신문이라든가 뭐 또 국정일보, 경찰일보 하면서도 내가 뭐 또 상대해봤고 근데 상대해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정두춘 목사님한테 몇 년 전에 저기서 정두 목사님 그 판검사 변호사들 왜 이렇게 엉터리가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랬더니 다 뭐 뭐라더라? 그때 뭐라 그랬나? 사기꾼 도둑이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괜찮아 이거 원래 이제 그 실명 밝히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정두춘 목사님이 그 정도 뭐 그냥 뭐 서울법대 나온 분인데 그 서울법대 뭐 서울대 그 지인들이 얼마나 법진들이 많겠어요. 그분을 저 이명박 정권 때 그 저 문체부 장관인가 그걸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이명박 그 정권에서 문체부 장관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했다가 감옥 갈까 안 했다고든가 약간의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떻든 뭐 그 정사님뿐 아니라 판검사 변호사 얘들이 막 그 장로니 뭐니 이런 사람들 변호사들 거짓말을 아주 선수를 잘하고 상대해 보니까 이야 그래서 우리 저 피종재 목사님이 변호사를 더 증원 더 늘려라 이런 이제 말씀도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가 판검사 변호사가 제일 많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대법원 부근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가 법률 세미나를 좀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든지 뭐 총신대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서울신학교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총신대나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하려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양쪽에서 다 할 수도 이쪽에서 한 번 하고 한 번은 뭐 이쪽 총신대에서 하고 아니면 연세대학교도 할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초청 문자가 와요. 작년부터. 그래 워낙 바빠가지고 뭐 2번 참석을 했는데 거기는 가면은 총장이 꼭 와요. 초창기도에. 총장이 오고 영락교회 김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또 회장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와요. 연세대학교에서. 그럼 연세대학교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세미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6.3 선거가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에 아까 저하고 나눴던 얘기 한번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뭐 몇 프로 뭐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 아니 뭐 일단은 예. 그 내가 볼 때는 뭐 말이 투표지 이번 선거는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내가 듣기로는 이 손으로 찍는 투표의 오차가 100만 표예요.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그 100만 표가 충청도 표가 제일 변질이 심하대요. 얘네들은 뭐가 충청도 사람들의 마음이 찍을 때까지 확실치가 않대요.
정치가들이 맞아요. 연구할 때 충청 사람이 가장 답이 안 나오는데 세종시도 만들고 충청사 꼬시더라고. 그래요?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60만 표 이긴다니까 대통령 선거 손을 찍으면 지금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100만 표 어림도 없어요. 300만 표 이상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국회의원 선거도 20% 거의 한 5천만 표예요. 국회의원은 많으니까 일일이 못 놓고 명령을 넣어요. 여기다가 컴퓨터를 명령을 넣어요. 20% 한다. 그러면 20% 일일적으로 쫙 들어가 버려요. 위조가 딱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한 턱걸이로 한 50명 정도가 우리가 뺏기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사람은 당선되고 아슬아슬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정밀검사에 50 몇 명이라잖아요. 그래요. 나경원은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걸 넘어섰어. 그거 뺏기고도 이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상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 장난친단 말이죠. 사전투표가 어떻게 40% 나옵니까? 그러니까. 20% 나오면 잘 나오죠. 그죠?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 부지런한 척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본투표도 아니고 40% 나올 것 같으면 본투표하고 말지 말라고 사전투표 왜 만들어 먹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사전투표가 50%다 이러면 그럼 투표나 실 필요도 없어. 그럼 사전투표로 끝나도 돼. 그런 걸 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경비도 굉장해요. 돈이. 그렇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사전투표를 보면서 우리나라 법이 하나 바뀌어야 되겠대요. 뭐냐면 자기 동에서 하는 거 이건 실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근무지도 멀고 하다 공무원들도 서울 사람 세종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랑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쉬어도 그렇지. 이렇게 돈 들고 표적으로 온다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한 낭비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전투표는 아무데나 찍잖아요. 그러면 본투표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가 인터넷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서나 뜨게 만들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거인 명부가 대조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컴퓨터로 그죠? 그래가지고 실제 본투표처럼 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그럼 한 이틀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공투로 투표를 움직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렇죠. 밤중에 도둑놈이 지켜버렸고 선관위놈들이 도둑놈이 지키고 있으니 도둑이 바꿔치면 끝이야. 왜냐면 투표함이라는 게 이름도 없어. 아무 이름도 없어. 통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얼마나 바꿔치기 쉬워.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은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지만 그죠? 그 선관위 통 바꾸는데 못 당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네. 공식적으로 사과문 발표인가 뭐 했잖아요. 그건 쇼하는 거죠. 그러니까 쇼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비밀투할 필요가 없어. 나 주소지 찍고 주민번호도 찍어야 돼 차라리. 그렇지. 그게 더 공평하지. 그래도 할 사람 있을 거예요. 비밀 투표하면요 가짜가 써먹기 더 좋아요. 아니 그리고 네. 어떻게 투표용지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가냐고. 심지어 지난번 투표자가 나오고 말이에요. 이야. 고발한다고 그놈을 고발하는 사람을 도로 잡아놓고. 오히려 뭐 쇼했다나 쉽게 말하면. 그러고 본인 투표를 하고 남편 신분증을 가져가서 또 투표를 하다 걸렸잖아요. 근데 볼 때 그런 거는요. 이야. 내가 볼 때 그거는 뉴스감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거는 그래봐야 한 표잖아요. 지금 한 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 주일날인데 군인들을 다 훈련 가가지고 부대를 비워서 예배를 안 드린다. 우리한테 예배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군성교가. 박선교. 그러고 보면 군성교. 군인들도 막 무더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공정하지 않냐는 건데 아까처럼 투표함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 거야. 모양이 똑같고 종이만 있으면 더군다나 지역 선거에 도장이 없잖아. 그럼 중앙에서 있기 때문에 생긴 사람 똑같이 생겼어. 덜 찍으면 그만이야 거기서. 덜 찍어가지고 표만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는데 70% 80%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몇 시죠? 여기 11시부터 그냥 기도하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원래 이제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예요? 12시 30분. 그러면 이제 30분간은 여유가 있긴 한데 하여간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 강상수 우리 대통령 목사님. 나는 우리 강상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아주 어떨 때는 막 1시간 이상도 하고 옛날에 피종진 목사님하고도 최고
1시간 이상 통화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강상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면은 이게 참 굉장히 그 지혜가 풍부한 두 분의 그 지략적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그 원리총을 리드해 가는데 정말 참 훌륭한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늘 우리 강상수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외대 속에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 감격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우리 김봉리 목사님은 아까 내가 김봉리 목사님 들어올 때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내무부 장관이 들어오는데 내가 벌떡 일어나서 맞이했다니까요. 우리 강상수 목사님과 김봉리 목사님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정도철 목사님도 이제 우리 내주하는 김봉리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훌륭한 내조자를 이렇게 만나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부족한 제가 월기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떻든 이건 2번, 3번 강조해도 이게 정말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간단 명료하게 다시 리바이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진실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글을 썼는데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 그래 행음자, 간통. 행음이 이게 음란한 짓을 실행했다는 거잖아요. 간통. 이거 뭐 벌써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그 배우를 막 해가지고 총각이라고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여성이 막 억울해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호소하는 그 소리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비밀이 탄로날까봐 죽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죽인 이유가 뭐겠어요? 강상수 목사님 왜 죽였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을 비밀이 자살을 했다. 또 의문의 죽음도 있어요. 낚시 갔다가 이제 빠져 죽었는데 왜 그렇게 그 주변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 7명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라고 그러는데 난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너 가족을 위해서 죽어라. 돈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없게 해주마. 그러지 않으면 너 돈도 못 받고 너 개조금 당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조직 폭력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좋고. 그러니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음에 가도록 계속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살인 악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그 다음에 사람 죽인 살인자지. 요한계시록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음, 간통, 간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 방향으로 같은 패거리가 또 모이겠죠.
그럼 같이 해먹는 거지 이제. 네. 그러면 애벌주 사람이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감시단, 국제적인 감시단이 온 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받아줬으면 컴퓨터 체크하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고 신뢰도가 높을 텐데 이제 그런 거는 다 접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단에 협조 안 해요. 그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해요. 이제 자기들 식으로만 이제 조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 그 장님들이 떳떳하면 예. 왜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 떳떳하지 못하니까 예. 탈변할까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네? 전문가니까 그렇지. 조금만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자료수집 이제 보고받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식이에요. 네. 결혼사 결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이사분이 이제 거의 사주분이 이제 여자들 농락하다가 어떤 하나 골라 결혼을 했어요. 농락하다 여자들이 딱 팀을 짜가지고 결혼식에 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면 한다면서 막 떠들어대요 어디서. 장모 딸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싫어요? 신부 아버지가 결혼 무효라고 싫어해요. 오늘 결혼 무효입니다. 내가 여러분 딱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신부 데려가고 있어. 왜냐면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대통령 선거한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모든 자료에 의해서 정당 못하다 그러면 그 감시하는 감시단이 있는데 국제감시단 뭐 그러니까. 법률이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해볼 수 있고 아니 대통령 왜 탄핵해 그러면 자기들이 뭐 법을 이용했잖아 어쨌든 그 진짜 아니거든 법을 이용해 탄핵을 시키면 돼 왜 자기는 안 당해요 그럼 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감시단이 트럼프한테 보고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그렇지. 가짜다. 그러면 트럼프가 난 인정 못해. 그러면 미국이 인정 안 하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지. 국제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더 큰 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조용하게 끝나려면 그래도 이제 이번에 몇 가지 이제 몰표가 중요한데 표는 몰표가 중요한데 여자들 건드려 놓으니까 여자들한테 반감이 있으니 거기도 표가 좀 몇백만 표에서 더 늘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부인이 이제 순천여고 사람인데다가 또 그거 뭐 학력으로 건드려가지고 뭐 공순이 뭐 건드렸단 말이에요. 공순이야 당신이 다 할 수 있어. 그 이분은 또 성신여대 국문과 나왔어 또. 누가? 인터넷 그 대통령 부인 때 김문수 부인이 이제 순천여고 뭐 거기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성신여대 국문학과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나이에 하이클래스입니다. 그 정도. 그렇지. 대학에서 국문학과 나올 정도면 하이클래스예요. 그럼. 그런데 그 왜 시비 걸고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다가 이게 이번에는 어쨌든 잘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호남을 욕할 수 없는 게 영부인 될 수도 있어요. 영부인 호남 사람입니다. 저까지는. 맞아. 영원함이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나가지고 딱 좋은 거야. 분명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그쪽에 뭐 순천, 여수 이쪽에서 전북까지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 러시아는요 옛날에 황제죠. 그러니까 황제의 부인이 되면 그 도시를 특별 도시라고 만들어요. 약간제 부르크가 이제 그 황제가 태어난 도시인데 그러면 그 도시는 특별히 기대해가지고 특별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우수한 도시로 이제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치면 영부인 호남 사람인데 이러면은 호남에 대한 반감이 확실히 식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죠? 그렇죠. 국가적으로 화합하시는 좋은 기회. 맞아. 그리고 이래서 결국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우리나라 민족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표가 만만찮아요. 그렇죠. 여자들 건드려가지고 반감표도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들이 본투표 들어가면은 노인들은 저보다 아마 70% 이상 기부도 찍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표가 또 만만찮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혼자 계산해봤어요. 아무리 사전 투표에 장난을 칠 때 40%가 이제 디데이 선이에요. 40%까지 가면 본투표를 맞설 때 만만찮아요. 66대에서 하니까 그죠? 왜냐면 40에다 70, 80% 줘버리면은 본투표에서 60% 잡아도 만만찮아요. 그러다가 데드라인이 30%가 되면 야 보세요. 30%만 되면은 우리가 이기고 40%는 불리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34점 얼마 나왔잖아요. 이거는 승부가 될 만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은 65%가 있잖아요. 본투표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65% 중에서 이제 열심히 찍으면 거기서 60%, 70% 얻어내면 이쪽에서 많이 뺏겼더라도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투표로 이길 가능성이 확파해 지금.
지금 일단 그게 가장 그 희망사항이고 그럼 나라가 조용해집니다. 그렇지. 아 김문수 인기 좋아요 사실. 그래 인기가 엄청나고. 방향의 인기가 좋고 아주 굉장히 어떤 복이 드문 신뢰감을 주는 분입니다. 그죠? 또 신앙이고. 그러니까 예. 오늘 저 예. 이준석이하고 뭐 단판 진다는 여론도 조금만 있던데. 불안하면 몇병병도 생기는데 그죠? 표가. 그러니까 표가 좀 큰 편데. 지금 황교안 예. 그 후보는 이미 그 어제로 사퇴하고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런 그 부패, 부정선거 정부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엄청 많고 한데 만에 하나 진짜 거짓말 하는 그쪽에 사기 투표하는 사람들이 사기 선거 그 사람들이 당선됐다. 그럼 내가 아까 집에서도 얘기했지만 선거 무효 소송을 그렇죠. 그리고 해야 된다. 경쟁자가 인정해야 돼요. 원래. 경쟁자가 선곡을 해줘야 돼. 그렇지. 경쟁자가 완전히 반대하면 이것도 만만찮아요. 그렇죠.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진실하고 정직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냥 잠잠히 끝날 것 같은데 이미 언론 보도나 뭐 여러 그 통해 가지고 이미 뭐 사기 부정 선거 밝혀진 것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원래는 네. 하나만 걸려도 부정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근데 뭐 지금 어느 지역은 주민보다도 투표가 더 많이 나왔다잖아요. 그것도 한 시골인데. 그저 호남 어디도 막 지금 엄청나게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 거짓으로 사기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게 말하자면 사기 선거라 볼 수 있잖아요. 사기. 그래가지고 당선 만약에 된다면 이건 선거 무효 소송을 바로 걸어가지고 완전히 파면시켜야 되는 거라. 네? 어쨌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지켜보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희망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능성도 있고 내일 그렇죠. 지켜보고 네. 내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이 참 중요하고 네.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면 그래요. 순식간에 네. 사실 윤석열도 갑자기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저쪽 편이거든 원래 그죠? 저쪽 편은 검찰총장이 우리 쪽이 아니에요. 원래. 맞아. 저쪽 쓰는 사람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고도 어쨌든 일을 잘했어요. 그동안에도 좀 잘했어요. 네.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참 제가 감옥에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죠. 아니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막 원전 문제도 많이 해결하고. 그럼요.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 이게 잘만 끝나면 그저 뭐 탄핵 이야기 다 들어가 버리고 굉장히 국가 영웅으로 하다 오를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일을 잘했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 흉악, 살인, 행음, 예? 이런 사람들이 유황불에 들어가리라고 경고했잖아요. 예? 이 성경 말씀에 경고한 거예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만약 표를 던지는 행위는 그렇죠. 거짓말의 공범이죠. 동조하는 거죠. 그 동조하고 공범이 되어 그 사람도 표를 준 사람은 나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 해석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은 거짓말에 공범이 되는 투표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잘못 해석한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저 강상수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김봉래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럼 100% 만장일치. 할렐루야. 그래서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이 이 선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좀 억울함도 있고 그죠? 그렇죠. 국가적으로 이 상당히 흔들리고 손실도 있는데 투표의 기회가 국민에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권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때. 맞아요. 정당한 예. 표를 찍어가지고 예. 국가를 구해야죠. 그래야 부대를 위해서 나라가 다 돌아가죠, 그죠? 그래, 지금은 이기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는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으며 국민들은 진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랜카드 걸어놓은 것도
국민은 거짓을 이깁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 프랭카드에. 그러니까 진실한 국민이 거짓을 이기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내란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걔들이? 내란 심판이라고 막 다 써붙였다니까. 난 적도 없어. 아니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지들이 내란이 아니라고도 했잖아. 맞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것들이 거짓말쟁이들은 막 이랬다 저랬다 지들 이기주의를 예? 사상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내란 아니라 했다가 프랭카드에 막 대통령 예? 후보 그 프랭카드에 뭐 내란 심판은 진짜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걸 아니라고 해놓고 지들이 또 이제 또 이거 바꾼 거야 완전히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은 원래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예? 그때 순간적으로 자기 어떤 막 이기심을 그 욕심을 채우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 그거 하는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막 거기다 대고 거기 저 프랭카드 막 거기다 이거 막 대고 내가 영상 촬영해가지고 올렸다니까요. 예? 진실한 국민이 거짓말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내가 막 영상 찍으면서 그리고 거짓말하고 예? 정직하지 못하는 이들이 무슨 내란 심판을 무슨 자격이 있느냐 내가 막 예? 내가 해가지고 올렸다니까요 영상으로. 그래서 하여간 우리 사회는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으며 국민들은 진실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실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일 그와 함께 내일 바로 이제 내일입니다. 예. 내일 새벽 6시부터 예. 중요한 거는 예.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서 표를 찍어야 돼. 그렇죠. 예, 이번에는 그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걸 강조하셔야 돼요.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꼭 음,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돼요. 국민의 신성한 예. 그 주권 행사를 그렇죠. 표로 반드시 찍어서 이왕이면은 진실한 대통령 후보가 많은 표차로 그렇죠. 승리할 수 있도록 네, 네, 국민 여러분이 예. 다 함께 꼭 진실한 후보에게 그렇죠. 나는 이제 지금 뭐 정책특보에다가 뭐 미래 전략 상임 고문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분 진실한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분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어서 진실이 거짓말을 완전히 찍어 눌러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고 당선되도록 만약에 그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 사람 죽이는 살인하고 막 행음자 간통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럼 막바로 선거 무효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정상적으로 안 됐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했었던 걸로 아니까. 그러니까.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적 성시 통일 복음화 월드 선교를 위한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성경대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혹은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시 한 번에 강조하건대 이런 거짓말 잘하는 거 이미 뻔히 언론들이나 이런 뭐 카톡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이미 다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한테 절대로 표를 주지 마시고 왜 주지 말라고 그러냐? 거짓말하고 그 행음을 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하고 여성을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을 더 죽일 걸 정말 우려가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고 깨끗한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주셔서 대통령 모든 후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이러한 범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실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정치안정과 경제성장 동반 이제 만사 형통을 기원합니다. 동의하시면 다 함께 이제 기립박수 아니라도 그냥 다 함께 박수로 만장일치 박수로 영광 돌리습니다. 저 성경 한 구절 제가 이렇게 읽고서 마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번 읽어봐요. 4장 22절 23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크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네, 각각 거짓을 거짓과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도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했던 이재명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거짓말쟁이들 니들 다 진짜 거짓말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합당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니들도 다 천국의 소망을 두라 이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참된 것을 말하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교를 하고 결과를 잘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좋은 선거 결과가 나와서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정치 안정과 경제 부흥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즐기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6.3 선거일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근본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말이나 살인하거나 그리고 이제 음란 행음으로 인하여 범죄한 사람들에게 표를 절대로 주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사람에게 표를 주면 공범이 되어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 깨끗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치 안정과 경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동반 성장 만사 형통 샬롬 아멘 오직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국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좋은 본보기를 자꾸 권장하면서 우리가 선두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